의식불명 상태를 연기하며 병상에서 돌아가던 형세를 지켜보던 민두식 회장. 이제 나설 때가 되자 루시아를 불렀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회장직을 주겠네. 루시아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회장직을요? 그래. 회장 대행이 아니야. 진짜 회장 자리 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문태경을 처단해. 루시아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문태경 씨를요?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설명했습니다. 그놈은 내 원수의 자식이야. 30년 동안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지. 자네도 알 거 아닌가. 그놈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단하란 말씀이십니까? 민두식은 마치 칼을 건네듯 말했습니다. 방법은 자네가 알아서 해. 난 결과만 보면 돼. 그놈을 내 눈앞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그럼 회장 자리는 자네 거야.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루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아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사자이고 누가 토끼인지 확실히 가려질 거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텔라장은 민세리를 자신의 손녀로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세리의 어린 시절 사진, 병원 기록, 그리고 민강유통의 주식 배분도가 정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스텔라장은 손끝으로 민세리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획했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다시 찾았다는 확신, 그리고 그 혈육을 통해 민강유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스텔라장은 민세리가 자신의 아들 호세의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선재가 건네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조손관계 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날, 스텔라장은 기쁨과 안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호세의 핏줄이 살아남아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민경채에게 그 결과지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태 숨겨왔던 모녀관계를 였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스텔라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민강유통을 장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호세 씨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아버지 민두식에게 철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선재가 그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요. 김선재는 몇 주 전 스텔라장과 민세리의 조손관례 불일치 결과지를 받았을 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스텔라장에게 전달한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입니다. 민경채는 스텔라장의 지원을 잃게 될 것이고 자신과 민경채의 결혼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김선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스텔라장이 민세리를 손녀로 믿게 만든다면 스텔라장은 민경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민강유통에서의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김선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완성한 후 스텔라장에게 전달했고 스텔라장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민경채를 민강유통의 사장 자리에 앉히는 선택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호세의 피가 흐르는 민세리, 그 불쌍한 것이 부모의 정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텔라장은 자신이 보유한 막대한 지분과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세리의 친모인 민경채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날 이사회가 끝난 후 스텔라장은 넓은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설계한 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소나귀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차가운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손녀를 찾았고 이제 그 손녀를 통해 민강유통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텔라장의 계획에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는 스텔라장에게 찾아가 성토했습니다. 여사님.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세리는 미소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말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백미소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병실, 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민세리의 냉소적인 표정.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죠? 내 손녀예요, 루시아. 스텔라장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루시아의 슬픔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혈육을 지키고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마요. 그 아이에게 손대면. 스텔라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루시아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백설이라는 걸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그 말은 루시아의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백설이. 그 이름은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사님. 그건. 루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스텔라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과거, 당신이 백설이로 살았던 모든 기록들. 원한다면 지금 당장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스텔라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카드를 손에 쥔 것입니다. 루시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텔라장의 협박은 완벽했습니다. 민세리에게 복수를 하려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루시아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폭로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복수의 명분도, 민강유통 내에서의 지위도, 그리고 루시아라는 새로운 인생도 모두 사라질 테니까요. 더 이상 백미소의 복수를 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태경은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서재박 복도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과 루시아의 대화가 끝나고 문이 열리자 그는 황급히 루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시아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문태경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칠지는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태경 역시 스텔라장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녀가 민강유통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그녀가 정의로운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스텔라장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루시아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백설이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다시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사장실의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가죽 의자에 앉아 회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리,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이 드디어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경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고급 맞춤 정장이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승리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경채는 운전기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은 그녀를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민경채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민두식 회장이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기기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조용히 다가가 침대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력했던 남자, 민강유통을 일으킨 전설적인 사업가가 이제는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낮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전부 제 겁니다. 민경채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승리의 쾌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던 민강유통.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회사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젠 제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환희와 함께 깊은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계구조에서 밀려났고 자기가 유일하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남자, 호세는 아버지가 처단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오만이 번쩍였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랑한 호세 씨 목숨을 빼앗았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회사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여기 누워서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 물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듣겠지만요. 그녀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몰랐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정신을 잃은 듯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의식이 돌아온 지 이미 며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깨어나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후 회사와 가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누가 권력을 노리는지, 누가 배신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딸 민경채의 본심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그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두식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민경채의 폭언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김선재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고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서류를 들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 상단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김선재 루시아 민셀이. 김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머릿속으로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김선재와 루시아가 마주 앉아 있던 때였습니다. 루시아는 우아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선재 씨, 제가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김선재는 차갑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아이예요. 우리가 함께 키워야. 김선재는 냉정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루시아 씨, 우린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였잖소.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소. 알아서 하시오. 난 모르는 일이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었고 루시아는 홀로 남겨져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법고시원 시절 뒷바라지 했던 여인을 걷어찼습니다. 김선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백미소가 아니라 민셀이었다니.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김선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해산물 알레르기. 왼손잡이. 어쩐지 루시아와 닮은 부분들이 있더라니. 민경채와는 전혀 닮지 않았던 거야.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잠시 찢어버릴 듯 힘을 주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김선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서랍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민경채가 회장직에 오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모든 권력이 그녀에게 집중되는 순간, 그때 이 카드를 꺼내는 거야. 권력. 그것만이 진짜야. 사랑 같은 건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의 고급 병실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민두식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실 민두식 회장은 모든 것을 들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두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태경이 원수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30년을 곁에 두고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오른팔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노리는 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의 속셈도 보였습니다. 저 남자는 민경채를 이용해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민두식이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루시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두식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민두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는 무슨. 앉아. 루시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두식은 직설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루시아, 자넨 똑똑해.
그리고 야심도 있지. 그게 난 마음에 들어.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민두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회장직을 주겠네. 루시아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회장직을요? 그래. 회장 대행이 아니야. 진짜 회장 자리 말이야. 루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민두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민두식은 단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태경을 처단해라.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루시아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문태경 씨를요?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설명했습니다. 그놈은 내 원수의 자식이야. 30년 동안 내 곁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지. 자네도 알 거 아닌가. 그놈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단하란 말씀이십니까? 민두식은 마치 칼을 건네듯 말했습니다. 방법은 자네가 알아서 해. 난 결과만 보면 돼. 그놈을 내 눈앞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그럼 회장 자리는 자네 거야.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루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두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역시 자넨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고해. 그럼 회장직 발표는 그 즉시 하겠네. 루시아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루시아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사자이고 누가 토끼인지 확실히 가려질 거야. 루시아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태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문태경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과거 한경수 사장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민두식이 신기술 특허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사주했던 피해자였습니다. 태경은 부모의 복수를 위해 민강유통 안으로 들어왔고 루시아는 그 복수를 돕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 앞에서는 충직한 부하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뒤에서는 문태경에게 속삭였습니다. 민두식을 꼭 법정에 서게 할 거예요. 법정 최고형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민두식은 루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따르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의 제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릴 진짜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두식은 문태경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민두식은 제 두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기에 결국 루시아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문태경의 교통사고 소식을 확인한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루시아를 민강유통의 새로운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루시아, 자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 회사를 바르게 이끌어주게.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자신을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민강유통을 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민두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루시아의 회장 취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루시아는 민강유통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회장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루시아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넓은 공간, 거대한 책상,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루시아는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민경채 사장과 민지섭 상무를 즉시 회장실로 불러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약 30분 후 민경채와 민지섭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루시아 씨?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앉으세요. 민경채와 민지섭은 서로를 쳐다본 후 소파에 앉았습니다. 루시아는 책상 위에 서류 2장을 집어들고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지섭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해임 통지서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는 눈을 크게 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루시아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과 민지섭 상무님 두 분 모두 즉시 해임됩니다. 회사 업무에서 손을 떼시고 오늘 안으로 사무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 회사 사장이에요. 루시아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이셨죠?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제가 회장이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경영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해임 사유입니다. 민지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루시아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횡령 의혹, 배임 행위, 그리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들. 더 들으시겠습니까?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루시아는 오랫동안 그들의 약점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어요. 아버지는 이걸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민경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승인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회사를 바로잡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리,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안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싸는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회사 기밀 자료는 일체 반출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민지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루시아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걱정이 아닙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민경채와 민지섭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루시아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소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꼭 복수해줄게. 루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강유통의 인사 이동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 루시아 신임 회장 취임. 민경채 전 사장 전격 해임.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를 통해 권력을 손에 넣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젠장.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민경채가 회장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세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폭로해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경채는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선재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경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쓸모가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세리는 아직 유효한 카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한 카드일지도 몰랐습니다. 김선재는 생각했습니다. 루시아. 그녀가 이제 민강유통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민세리는 루시아의 친딸입니다. 루시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자신의 딸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김선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루시아에게 직접 접근하는 거야. 김선재는 결심했습니다. 민경채는 실패작이었지만 루시아라면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루시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직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루시아 씨. 오랜만입니다. 김선재입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시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선재. 그녀의 과거, 그녀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기억과 연결된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루시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선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에게도, 그리고 민세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민세리? 루시아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선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민세리에 관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김선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하지만 민세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백미소를 죽게 만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죠? 루시아의 질문에 김선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한강변 스카이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선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김선재 루시아 민세리. 김선재는 서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민경채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루시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차례였습니다. 루시아. 당신도 결국 내 손안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날 저녁 루시아는 회장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 김선재와의 약속으로 향했습니다. 민세리에 관한 진실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김선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루시아를 보자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셨군요. 김선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김선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루시아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김선재 루시아 민세리. 루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김선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김선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세리는 우리 딸입니다. 루시아 씨. 당신과 제가 함께 만든 아이예요. 루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민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백미소를 죽게 만든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요. 루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민세리는 우리의 친딸이에요. 루시아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유전자 마커, 일치율,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세리. 백미소를 죽게 만든 그 여자. 스텔라장이 손녀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 그녀가 자신의 친딸이었다니. 김선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출산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겁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바뀌었다고요? 네. 당신이 낳은 아이는 민세리였어요. 결국 당신은 백미소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민세리를 받았던 공실장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백미소는... 김선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백미소는 민경채의 친딸입니다. 두 아이가 바뀐 거예요. 루시아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루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루시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면 민강유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민세리를 통해서요.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당신의 목적이었군요. 김선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루시아 씨. 네, 저는 권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민세리는 스텔라장이 손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텔라장의 지분과 영향력, 그리고 당신의 회장 지위가 합쳐지면 루시아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루시아, 이건 기회야. 우리는 친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통해 더 큰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루시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딸을 이용하려는 당신과는 절대 손잡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김선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친딸을 찾았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결국 흔들릴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루시아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루시아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미소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루시아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바라봤습니다. 백미소의 미소, 백미소의 눈빛, 백미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소야. 너는 내 딸이 아니었던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백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백미소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루시아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20년 동안 내 딸이었어. 핏줄이 아니더라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한 내 딸이야.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루시아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루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세리. 그 이름만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백미소를 죽게 만든 여자. 하지만 이제는 그 여자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루시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를 멈춰야 할까요? 민세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백미소는 어떻게 됩니까? 백미소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루시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증오와 모성애가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세리를 미워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루시아는 잠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백미소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엄마,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루시아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미소야.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하지만 백미소는 점점 멀어져 갔고 그 자리에 민세리가 나타났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모르시겠어요? 루시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꿈이었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시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자기 핏줄이 살아있다는 과학적인 사실만으로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받던 미소의 얼굴 위에 오버랩되는 민세리의 나약한 모습. 루시아가 이 가슴 무너지는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다음 영상에서 전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